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채널 열어드림의 신코치입니다. 아이의 문제 행동 바로잡기,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아이와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소통을 해나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네,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지난 시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아이한테 한번 슬쩍 말을 한번 걸어 보셨나요? 이 문제에 관련해서? 네, 비난과 추궁을 제외하고 아이가 잘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넌지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본, 운을 떼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. 네, 혹시 해보셨다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? 그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입을 탁 열면서 말문이 탁 트이면서 기대했던 장면들이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고,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.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기적을 경험하신 거고요.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. 네, 안 됐을 겁니다. 네,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죠. 네, 왜 안 됐냐 하면 이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고초를 겪는 그 가정들에는 이제 문제 행동 때문에 이제 생겨난 그런 많은 갈등 그리고 어려움들이 잔뜩 쌓여 있죠. 네, 문제 해결을 논의할 만한 그 편안한 분위기, 그런 토대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. 네, 오늘부터 다뤄볼 이 소통의 기술 하나하나는 꼭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만, 문제 상황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나갈 때 쓰는 기술들이 아닙니다. 네, 앞으로 이 알아볼 소통의 기술 하나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늘 적용하시고 가정에서 그 기술의 사용이 생활화되셔야 됩니다. 네, 그렇게 해야만 이 점차 가정의 분위기가 좀 평온해지고요.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야 엄마 아빠가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겠구나, 이런 인식들이 형성이 되겠죠. 네, 지금부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다뤄볼 소통의 기술 첫 번째는 비언어 행동을 통한 소통법입니다. 소통법이라고 했는데 비언어? 혹시 심코치가 어떤 수화라든지 마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? 네, 우선 비언어 행동이라는 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 있죠. 언어적인 메시지를 제외한 신체로 표현되는 모든 신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네, 이를테면 표정, 그리고 시선, 그리고 자세, 그리고 어조라든지요, 억양,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. 또는 눈물을 흘린다든지, 아니면 주먹을 꽉 쥐인다든지, 아니면 몸을 부르르 떤다든지, 그런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. 네, 인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건 상호 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죠. 그런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 전체 메시지에서 음성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전체의 한 3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한번 볼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보신 이 둘은 음성 언어로서는 똑같은 내용이죠.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하고 감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릅니다. 네, 제가 아이와의 소통 방법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행동을 가장 처음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네, 아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, 그리고 아이의 정서, 이런 것들이 가장 솔직하게 비언어적 행동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이를 잘 탐색을 할 수가 있겠고,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잖아요.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상담이나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. 네, 지금 개똥씨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먹을 이렇게 꽉 쥐셨어요. 어떤 분노감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. 네,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그 말을 듣고 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겠죠. 자, 여기에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
그런 어떤 짜증이 밀려왔을 때 그걸 참기가 좀 힘들어서 집어 던지는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개똥이가 있습니다. 네,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상담 상황에서와 같이 아이의 행동을 먼저 언급을 해줘야겠죠. 개똥이가 장난감을 집어 던졌네. 네, 여기까지만 딱 해줘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의 감정이 좀 분명하게 느껴졌다면 개똥이가 장난감을 집어 던졌네. 화가 났나 보다. 이렇게 비언어 행동을 가지고 감정까지 읽어줄 수가 있다면 더 좋겠죠. 그 다음에 뭘까요? 네, 그렇죠. 기다리는 겁니다. 네, 뒤에 뭐 말하지 말고요. 네, 많은 경우에 여기까진 잘해요. 개똥이가 물건을 집어 던졌네. 화가 많이 났나 보다.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 80점 정도 이렇게 잘 해놓고 그래도 던지는 건 못 써. 안 돼.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. 네, 이제 겨우 요만큼 열리는 이 마음을 탁 닫아버리죠. 네, 좀 기다리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하면서 어떤 말을 이제 시작하면 이제 또 그 말을 가지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잠깐 기다린다고 아이가 뭐 말을 바로 할까요? 그렇지가 않겠죠.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불쑥 그거하고 관련된 말을 꺼낼 수도 있겠죠. 자, 아무튼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. 괜히 사족을 달아서 기껏 이제 찬스를 잡아서 소통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소통의 문을 탁 닫아버리지 마시라는 거죠. 그럼 이 비언어 행동에 따른 감정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과연 그 행동을 가지고 뭐 감정을 읽어준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되나요? 비언어 행동에 좀 민감한 그런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담자가 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손바닥을 좀 위로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내담자가 좀 신뢰를 좀 보이고 있구나, 좀 개방성을 좀 보이고 있구나, 이렇게 감지를 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꼭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잘 아시잖아요. 행동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다가 감정을 좀 읽어주실 거면 그 행동에 좀 적합한 말, 그걸 찾아서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시면 되겠죠. 네, 그리고 이 문제적인 행동만이 드러나기를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게 탁 튀어나왔을 때 그것만 주목해서 얘기를 해주지 마시고요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. 예외적인 상황,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의 행동과 그리고 그때의 기분, 감정 같은 것들을 더 많이, 사실 그걸 더 많이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개똥이가 블록 완성하더니 이렇게 웃고 있네. 기분이 뿌듯해 보인다. 이렇게요. 예, 근데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이는 안 생기죠. 네,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. 이렇게 아이의 비언어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감정까지도 좀 헤아리려고 할 때는 부모의 비언어 행동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, 따뜻하고 온정적인 표정이라든지 자세, 말투 같은 것들이겠죠. 야! 또 장난감 집어 던졌어? 응? 화났어? 왜 화를 내? 뭘 잘했다고? 네, 행동하고 감정은 언급을 했는데 무서운 표정과 말투, 그리고 아이가 표현한 감정을 나무라기까지 했죠. 최악의 조합입니다. 이런 뭐 소통이고 뭐가 없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똥이가 장난감을 집어 던져 화가 많이 났나 봐. 상황에 적절해야겠죠. 때에 따라서는 좀 단호함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좀 위협적이지 않게,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애정, 그걸 바탕으로 좀 진중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선 아이의 비언어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라. 그리고 관찰된 아이의 행동을 부모의 말로 언급해준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행동을 통해서 짐작되는 아이의 감정도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감정을 수용을 해주면
아이의 마음이 열릴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. 그리고 이때에는 부모의 비언어 행동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. 위협적이지 않고 진중하고 애정어린 태도와 말투로 해야겠다는 겁니다.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? 여기 개똥이하고 말똥이가 있습니다. 이 둘은 시시때때로 싸우고 서로 때리는 일도 잦아요. 네, 얼마 전에는 핥히고 뜯어서 한 놈 얼굴에는 이 손톱 자국이 패이고 또 한 놈은 몇 군데 시퍼렇게 멍도 들었어요. 덕분에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은 아빠의 학대도 의심을 합니다. 아무튼 이 둘이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투다닥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말똥이가 아빠한테 아 하면서 뛰어와요. 아빠 하면서. 네, 아빠의 나쁜 대처 방식은 이거죠. 야, 왜 그래? 또 형아가 또 때렸어? 야, 개똥이 이리 와. 개똥이는 뭐 억울한 게 없나요? 뭐 아니 쟤도 나 때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? 둘 다 서로 치고받겠죠.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. 듣지도 않죠. 아빠는 이유는 상관없댔잖아. 절대 때리는 건 안 돼. 네,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뭐 말똥이 울면서 뛰어왔어? 속상한 일이 있나봐. 형아가 때렸어. 억울한 개똥이도 쪼록 달려나와서 아니야 쟤도 나 때렸어. 서로 때리면서 싸웠구만. 개똥이도 굉장히 화난 표정인데 아빠한테 할 말도 있어 보이고. 네, 이런 식으로 상황에 적절한 말투, 표정, 그런 태도로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좀 읽어주고 감정을 좀 탐색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제 아이들의 입에서 좀 구체적인 정보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겠죠.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말로 꺼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